오늘 이 강의는 사단법인 유나이티드 헥사곤의 어느 맨땅 지도사분이 몇 년 전부터 절친인 친구분께 맨땅 요법을 하길 적극적으로 권했지만 그 친구가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 최근 유방암에 걸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께 그와 같은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일깨우는 의미에서 요청한 강의입니다. 모든 존재는 반드시 부터까지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존재의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존재 이전에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존재를 위한 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작용 또한 부터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는 작용과 존재 모두가 부터까지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터까지는 유한성을 말하는 것이며 그 유한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한한 세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터까지는 무한한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넓은 바다 위에 배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5월이면 이제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병이 생기는 이유와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위한 작용을 미리 알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면 별것 아닌 작용이 큰 병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때는 별것 아닌 작용이 큰 병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이 나타나기 전에는 별것 아닌 작용이지만 그 작용을 미리 알고 예방하지 않으면 그때는 큰 병이 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건강할 때는 이 말이 대수롭지 않게 들리겠지만 세상은 반드시 존재를 위한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만수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취해야 할 별것 아닌 세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묘미는 어쩌면 적정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까다로워서 적정선의 그 부족하면 나타나지 않고 또 과하면 다른 장애가 일어나 적정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 운동도 하지 않으면 비만등 몸의 활동이 저하되고 또 과하게 운동을 많이 하면 과로 등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 일찍 늙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적정선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지키기도 어려우니까 하느님을 믿으며 구원받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용해야 할 우주의 원칙은 그대로 나타나
하느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주의 적정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건강의 적정선을 잘 알아 무리가 없도록 그 밸런스를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정선을 잘 지키면 죽을 병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의 병은 활성산소가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활성산소란 우리의 호흡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작용입니다. 그렇죠? 호흡을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작용입니다. 왜냐하면 필수 불가결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꼭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산소는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과 함께 산소 플러스 우리의 영양분 그렇게 함께 에너지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에 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산소가 우리 몸을 또 녹슬게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철, 이 쇠는 오래되면 녹이 쓰는데 그 이유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쇠덩어리는 오래 놔두면 녹이 슬죠. 그래서 쇠못, 그 쇠로 된 못은 약해져서 처음에는 단단하게 강한데 나중에 되면 녹이 슬어서 약해져가지고 쓸모가 없으며 또 광택이 나던 금속들은 지저분해져 보기 싫게 변하는 것입니다. 녹이 슬면 지저분하게 보기 싫죠. 누렇게 묻어나고 보기 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산화 과정이 이 금속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쇠가 녹슬듯이 우리 몸도 녹이 쓴다 이런 얘기예요. 산소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대신 몸을 녹슬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녹은 우리 인간의 질병, 우리 인류 질병의 90%에 관련이 있으며 우리 몸의 90%의 질병과 그 녹은 관련이 있으며 인간이 늙는데도 크나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세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병 이런 거 빼놓고의 모든 병의 병명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병의 90%는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이 녹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녹쓰는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은 여러분들이 먹으면 영양분이 섭취가 되죠. 그 영양분은 세포의 소기관, 작은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이렇게 소세지 같이 생겼어요. 조금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적혈구가 가져온 산소와 결합해 산화를 합니다. 영양분하고 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적혈구가 가져온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열을 발생시키고 그 산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하고 열을 생기고 또 그 에너지와 열은 세포들이 살아가는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신체 에너지. 이것이 바로 먹고 섭취한 것하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결합해서 거기서 난 건 에너지로다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음식 영양분을 연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음식 영양분을 연료로 해가지고선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공장에서 매연이나 폐수가 나오듯이 공장 가면 매연 같은 게 막 연기가 나오죠. 그런 매연이나 또 폐수가 나오듯이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는 부산물인데 우리 폐수나 또 매연인데 우리 몸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역시 매연과 폐수처럼 똑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활성산소인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여러분들 몸을 녹슬게 하고 여러분들을 늙게도 만들고 여러분들 죽게 만드는 게 활성산소라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의 모든 병명과 상관없이 그것들은 전부 다 활성산소가 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활성산소는 다시 말하면 호흡을 할 때
체내로 들어온 산소의 2% 내지 3% 정도가 완전히 산화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산화하면 괜찮은데 완전히 산화하지 못한, 그 매연과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활성산소는 짝을 짓지 못한 전자 하나를 더 갖고 있어서, 즉 활성산소라는 건 그럼 뭐냐, 보통은 전자라는 것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짝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홀수예요. 전자 하나가 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남는 전자가 짝을 찾기 위해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갖고 있어서 그것이 다른 원소들과 쉽게 그리고 빠르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활성산소가 다른 걸 만나면 얼른 결합을 해버려요. 짝을 만나야 되니까. 자기를 안정하려고. 아셨습니까? 즉 짝을 만들고 싶어 체내를, 우리 몸뚱아리를 돌아다니다가 호시탐탐 다른 원소들을 노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예.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 멀쩡한 몸을 갖다가 어딘가 망가뜨려가면서라도 자기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해서 자기가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 말은 이미 잘 결합되어 있는 원소들 사이로 다가가서, 이미 잘 결합이 되어 있는 그 원소들 사이로 다가가서 그 결합을 끊고 또 안정된 원소들을 납치해 간다는 뜻입니다. 즉 전자를 납치해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것은 곧 세포의 붕괴로 이어져. 그렇게 되면 세포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당뇨병, 암 등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병이 생기느냐? 활성산소가 다니면서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유전자,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파괴하면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 관절염이나 백내장 등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또 인체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늙는다 이런 얘기예요. 활성산소가 여러분들을 늙게 만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우리 몸을 병들고 늙게 만드는 것은 바로 활성산소가 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주범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늙고 병이 드는 이유는 바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활성산소가 우리를 늙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활성산소는 이 정해진 날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디서 정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수시로 생기는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뭔가 산소의 2, 3%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거기서 생기는 게 활성산소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암과 같은 큰 병은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활성산소가 수시로 생기듯이 암과 같은 큰 병은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다가 우리 눈에 띄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가서 뭔가를 일으켜가지고 이미 암이 생긴 거예요. 생겼지만은 이게 금방 안 나타나요. 우리 눈에 보일 정도가 되려면 몇 년 동안 또 4, 5년이라는 시간이 거쳐야지 비로소 이제 암이다 하는 증거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별것 아닌 작용인 것입니다. 아직 암이 되기 전의 상태, 이미 그렇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별것 아닌 작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없어지면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하면 암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암에 걸려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지금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없어지느냐 아니면 나타나느냐 하는 차이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나는 지금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도 본인은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역시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직 병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몸 안의 활성산소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전부 없애버리면 또 안 됩니다. 활성산소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럼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늙게도 하고
또 죽게도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무찌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 같은 걸 무찔러요. 그럼 무슨 얘기냐?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세균한테다가 자기 전자를 하나 주든지 아니면 세균의 전자를 하나 뺏어오면 그 세균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물로 나오는 거예요. 오줌으로. 아셨죠? 때문에 활성산소는 잘 조절하면, 활성산소는 적당히 잘 조절하면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전부 없애버리면 안 돼요. 전부 없애버리면 또 여러분들 죽어요. 아셨죠? 여러분 몸 안에 염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염증은 또한 활성산소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활성산소가 그 염증한테 달라붙어 가지고선 자기를 안정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런 걸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음미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우주는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묘하기도 한 것입니다. 아셨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 대기 환경입니다. 대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이 미세먼지나 또 매연 등이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기가 문제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뿌옇죠. 완전히 나라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고민이 많다든가 이러면 이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병이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생기면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그럼 그것이 병을 또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적정선을 지켜야 되는데 운동도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과하게 무리한 운동이나 또 아니면은 많이 먹어. 배 터지게 많이 먹으면 그게 바로 활성산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인 것입니다. 물론 흡연, 담배를 많이 피거나 또 과음, 술을 많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곤하다면, 조금만 뭐하면 피곤하다 하는 사람은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 이런 사람은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또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개수가 눈에 띄게 늘거나 머리카락이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방 안에 눈에 띄게 갑자기 숫자가 늘거나 아니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면 그 또한 활성산소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자주 충혈돼도, 빨갛게 충혈돼도 활성산소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들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쉽게 피곤하고 또 눈이 충혈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모두 현재로서는 별것 아닌 작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큰 병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는 별것 아닌 작용에 들어가는 증세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또 더 심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큰 병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이 의학은 이와 같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는 항산화제가 좋다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어나 인삼 그리고 비타민 C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지만 이것들은 이 고등어나 인삼 이런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가격도 물론 비싸고 또 과하면 다른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C, 이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활성산소를 없애기도 하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 신장에 결석, 신장 안에 돌이 되는 거예요. 결석 등 다른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은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많이 먹으면 또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가 이제 관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부작용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맨발로 맨 땅을 밟는 맨땅요법입니다. 여기서 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스팔트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가능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일단 맨발로 맨 땅을 밟는 것이 맨땅요법입니다. 아셨죠? 맨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 땅이 중요한 거예요. 맨발이 아니고 맨손으로 해도 돼요. 맨몸으로 해도 돼요. 궁뎅이를 대도 돼요. 아셨죠? 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맨발 하는데 맨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맨 땅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겨울산에 나타난 맨발 부대. 꽁꽁언 땅 마다 않고 맨발로 걷는 게 건강의 비결이랍니다. 정말 이렇게 힐링된다는 느낌 있죠. 기분이 정말 편안해져요. 맨발로 땅 기운을 받으며 건강 지키는 이색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활성산소는 짝을 짓지 못한 전자 하나를 더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홀수다 이거죠. 전자 하나가 더 있어서 짝을 찾아 체내를 돌아다니며 호시탐탐 다른 원소들을 노린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으면 그것하고 결합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생몸하고선 결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는 자꾸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말은 이미 잘 결합되어 있는 원소들 사이로 다가가서 이미 잘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싱싱한 그런 쌩쌩한 그런 몸에 가서 결합을 끊어버리고, 그 잘 결합된 그걸 끊어버리고 또 안정된 원소들을 납치해 간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끊어서 상대방 전자를 하나 뺏어오든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전자 하나를 뺏어오든지 아니면 자기 전자를 하나 주어 상대방의 온전한 상태를 병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상태가 이상이 생기면 이게 병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몸에서 전자 하나를 뺏어오든지 자기 전자를 하나 주면은 우리 몸이 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의 유전자를 건드리면, 우리 몸의 DNA를 건드리면 그것이 바로 암입니다. 암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맨땅요법이 우리 몸의 병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는 데 가장 좋은 이유는, 맨땅요법이 우리 몸의 병을 예방하고 예방만 하는 것뿐 아니라 치유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걸렸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장 좋은 이유는 땅속에 무수히 많은 전자와, 이 땅속 안에는 무수히 많은 전자와 또 폭포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속에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속에는 전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맨땅요법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 활성산소를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그럼 맨땅요법은 그것도 운동이에요. 운동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다 보면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맨땅요법이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남겨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방법은 맨땅요법이다 이겁니다. 많이 해서 큰 병이 안 생기는 건 맨땅요법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먹는 거는 많이 먹으면 그 병 됩니다. 그것도 뭔가 다른 병이. 아셨습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하늘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은, 번개 친다는 게 뭐냐면 구름 안에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번개가 왜 치냐면은 마이너스 전자가 우리 또 건물의 끝부분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가 우리 건물에 플러스 전자하고 만나는 작용이 바로 그게 번개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에 있던 전자들이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 있던 그 전자가 땅 위에 있는 건물에 있는 플러스하고 만나게 되면 그때 구름 안에 있는 전자들은 우리 땅속으로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개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전자가 바로 항산화 중에 가장 좋은 자연전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를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전기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기 코드에 보면은 어스 단자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물론 전자는 전자인데 그것은 함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인위적으로 만든 전자하고 자연적으로 만든 전자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안에 에어클리너 같은 걸 많이 놓고서 쓰는데 그 에어클리너에서 나오는 전자는 결코 좋은 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계속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계속 맡으면. 그래서 가장 순수한 전자는 자연에 있는 전자입니다. 그게 바로 번개 쳐가지고선 땅으로 내려온 전자가 가장 바람직한 전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자를 원래는 과학적으로는 그게 자유전자인데 나는 그래서 그것을 자연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전자라야만이 됩니다. 자연전자는 땅 속에 들어있는 전자와 아니면은 폭포가 떨어질 때 물방울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게 음이온입니다. 그 음이온은 바로 자연전자입니다. 에어클리너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자연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실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맨발로 걷기에 앞서 먼저 맨 땅 위에서 맨발로 걷기에 앞서서 먼저 맨 땅 위에서 몸을 풀 때 스쿼트 운동, 이게 스쿼트 운동이에요. 몸을 하는 거 아셨죠? 대부분 많이 보셨죠? 이 스쿼트 운동을 해주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튼튼해져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공장이긴 하지만 그건 정해져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엉덩이 아니면 허벅지 이런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운동이 좋은 점은 뭐냐면 스쿼트 운동을 하면은 허벅지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엉덩이도 그렇고. 그래서 스쿼트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중에 이 건강을 위한 운동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맨땅요법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루에 2시간 정도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면 별것 아닌 작용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소한 작용들,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그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는 애들이 피곤하면 무조건 뒤로 나가서 맨발로 운동장을 뜁니다. 한 20분 정도. 그러면 집중력이 강해져요. 애들이. 그리고 거기 애들은 다 성적이 좋아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많은 연구도 안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나가서 맨발로 맨 땅을 밟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이 맨땅요법은 맨발로 맨 땅을 밟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맨 땅을 밟는 이유는 우리가 맨 땅을 밟는 이유는 발을 지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발바닥에 지압이 되면 우리 몸의 각 기관마다 그것도 어떤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한 20-30%고 나머지 70-80%는 뭐냐면 그것보다 먼저 땅속에 자연전자를 우리 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연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아니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전자를 만나면 얘는 얼른 달라붙으니까 땅속에 자연전자를 향해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몸을 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속에 돌다가 여기가 그러니까 맞네 하고서 땅속에 발이 땅에 닿으면 발바닥을 통해서 자기가 땅속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전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자연전자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연전자가 땅속 모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땅이 전부 다 골고루 자연전자가 많으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이 땅은 염분이 있는 바다는 염분이 있죠. 그냥 강은 염분이 없지만 염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연전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염분이 있는 바다 속에는 자연전자가 엄청 많지만 맨 땅이 아니고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가파른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전자는 줄어들어서 맨 끝에 가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맨땅요법은 산 위로 올라가는 등산은 안 해요. 그래서 중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산 꼭대기로 안 올라갑니다. 그건 물론 그냥 등산하는 겸으로 올라가는 것뿐인 거지 결코 그 올라가려면 전자가 별로 없어요. 땅바닥은 땅바닥인데. 아셨습니까?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재 질병으로, 즉 암이나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아니라면 숲이나 운동장에서 꾸준히 2시간 정도 해주면 됩니다. 숲이나 운동장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 있으면은 숲에 가서 하시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꾸준히 2시간 정도 해주면 됩니다. 꼭 걷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걸으면 물론 미토콘드리아는 생기지만 걷지 않고 앉아만 있어도 돼요. 발을 의자에 놓고선 발을 대고서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니면은 흙을 파고 몸을 집어넣어도 돼요.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죽을 병 걸리면 전부 다 사람을 땅속에 갖다 목만 내놓다 집어넣습니다. 그건 왜냐면 활성산소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5일 정도 꾸준히 해주면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젊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이 안 걸린 사람은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병이 걸린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병이 안 걸렸다면 숲이나 운동장을 꾸준히 2시간 정도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정도. 물론 날씨가 더우면,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날씨가 더우면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모두 바닷물에 담그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바다는 염분도 많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금방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서는 한 40분 내지 1시간만 몸을 담그고 있어도 활성산소가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뭘 착각하냐면 전자와 전파는 다른 겁니다. 전파는 1초에 30만 킬로라고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전기 같은 것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데 이 전자는 이건 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 속도 또한 굉장히 느린 것입니다. 전파는 1초에 30만 킬로, 즉 순식간에 뻗어나가지만 전자는 1초에 1mm 정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지라는 걸 하는데, 이제 땅속하고 우리 집하고 접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철사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사에 녹이 쓰면 전자는 못 올라옵니다. 아셨습니까? 전파는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손도 아주 좋은 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본인의 상식대로 하지 마시고 육각나라라는 곳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상담을 받고 거기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 해줘야지 몸속에 골고루 퍼지는 것입니다. 멘탱리폼은 하루에 2시간 정도 해야지 전자가 하나씩 들어오거나 아니면 몸에 있는 전자가 나가서 몸 안에 있는 전자가 활성산소가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고루 퍼지려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멘땅요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멘땅요법은 항산화제를 먹는 방법에 비하면 돈도 안 들고, 돈 안 들죠. 그리고 또 건강해지지만 굳이 단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럼 멘땅요법의 단점은 뭐냐? 그 다 좋기만 한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또 단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단점을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 꾸준히 하다가 안 하면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멘땅요법의 큰 문제는 뭐냐면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니까 꾸준히 하면 좋죠. 아셨습니까? 특히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뭐 암이 됐든지 뭐든지 무슨 병이 됐든지 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2-3시간 정도 꾸준히 계속해서 1년 정도 하면은 매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1년 정도만 꾸준히 멘땅요법 하면 거의 몸 안에 있는 병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멘땅요법은 아주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꾸준히 생겨나서, 호흡만 하면 꾸준히 생겨나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호흡을 하는 활성산소는 꾸준히 생겨나서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만 보통은 드러나지 않는 별것 아닌 작용으로 있다가 뭔가 하고는 있어요. 아직 병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죠. 이렇게 별것 아닌 작용으로 있다가 그것이 암이나 치매 그리고 당뇨 같은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은 평상시에는 별것 아닌 작용으로 있다가 그 작용이 점점 더 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암이나 또 치매 그리고 당뇨 같은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 사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이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그걸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암 걸렸네, 이제 큰일 났네,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그 정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며 하던 일을 꾸준히 하면서 맨땅요법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맨땅요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던 일을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이제 걱정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이제 병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맨땅요법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의 영혼 속 안에 나는 환자다 하고선 난 죽으면 어떡하나 하면은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영혼 안에 죽음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시키는 법에 대해서. 아셨죠? 결코 병을 의식해서 내가 무슨 암에 걸렸단다 그런다, 병을 의식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물론 병원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암은 거의 다 뭐 병원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말합니다. 한 군데서 진단받지 마시고 한 서너 군데 가서 받으라고. 왜냐면 아닌데도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은 아닌 암에 걸려서 암도 아닌데 암처럼 죽어도 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암이다라고 생각하면 영혼 안에 암처럼 나타나는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별것 아니라는 식은 별것 아니라는 식, 아까도 얘기했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라고. 그것은 가벼워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그 사실을 심어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영혼에 암이 들어가 버리면, 몸은 암에 안 걸렸는데 영혼 안에 암이 각인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암과 같은 그런 증세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병 아닌 병도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자꾸 진단을 받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자꾸 진단을 받아서 몸을 체크하라. 그거는 몸에 나는 병 걸리면 어쩌나를 심어두는 거예요. 의학은 자꾸 진단하라 그러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초과학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셨습니까? 이 말뜻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초기 암이라면, 암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서 초기 암이라면 그 암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 정도는 받고, 왜냐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수술해서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숲속에서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면 어느덧 암세포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땅요법을 계속해서 하면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계속하면 그 다음에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조금 있는 건 점점 없어집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병원은 이 이야기를 몰라요. 병원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하죠. 뭐 항암제를 맞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숲속에서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면 어느덧 암세포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하는 일이 계속 있어야 이 암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암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할 일 걱정을 해요. 그리고 할 일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암은 저절로 없어지는데, 암에 걸렸다 하고서 들어앉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없는 암도 암이 되듯이 암이 걸린 암이 점점 더 커져서 여기저기 암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셨죠? 사실 병은 직접적인 원인도 문제지만 고질적인 병으로 몸에 남는 이유는, 암과 같이 이렇게 고질적인 병으로 몸에 남는 이유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본인의 정신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영혼 안에 각인되면 그게 정신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영혼에 각인이 안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바빠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할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비록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낫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암에 걸렸지만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그 낫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낫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에 대한 염려보다 하고 싶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할 일 때문에, 아니, 이까지 암, 이러면 암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암에 걸렸다고 앉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별것도 아닌 암 가지고도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낫는 사람들 보면 암 걸려서 낫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병에 대한 염려보다 하고 싶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안 걸리면 뭐 하다못해 자연인이 돼가지고선 산에라도 가서 열심히 살면 그럼 낫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자연이 낫게 해준 것 같죠. 그죠? 땅이 낫게 해준 거죠, 사실은. 예. 이 말은 행동을 일으키는 영혼의 힘이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밖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병 또한 머무르지 않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행동을 일으키는 영혼의 힘이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밖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병 또한 머무르지 않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때문에 지금 병으로 걱정하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숲을 향해 걷도록 하십시오. 숲에 가서 걷도록 하십시오. 숲속에 가서. 숲속에는 번개가 칠 때는 또 뭐가 따라요? 그렇죠. 번개가 칠 때는 우르릉 쿵쿵하면서 천둥이 치죠. 번개가 칠 때 함께 울던 천둥의 파장이 남아있어서, 천둥의 파장이 남아있는데 우리 이 시내에서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천둥의 파장이 밀려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천둥의 파장도 지구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천둥의 파장이 남아있어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숲속에 가면 마음이 상쾌해진다 그러잖아요. 여지까지는 그 이유가 공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숲속에 가면 공기가 맑다고. 지금 서울은 공기 안 맑죠. 그래도 숲속에 가면 상쾌해집니다. 그 이유는 공기가 우리를 상쾌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둥의 소리가 남아있어서 그 파장이 여러분들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소리가 우리하고 가장 잘 맞는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숲속에 가면 기분 좋은 이유는 맑은 공기보다 천둥의 파장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상쾌해지는 것은 천둥 파장이 여러분들을 상쾌해 주는 거예요. 상쾌하게 해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험한 산은, 높은 산, 험한 산, 뾰족뾰족한 산, 돌이 많은 산은 신발을 신어도 맨발로 걷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 맨땅 신발을 신고 걸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맨땅 신발이에요. 왜냐면 신발하고 그 땅하고 사이에 서로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맨땅 신발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맨땅 신발을 신고 굳이 아프게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거기 가면 뭐 기압을 바라지 말고 그냥 맨땅 신발을 걷고서 편안하게 다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층에서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높은 데 살면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정전기가 또 있어요. 그 정전기가 높은 데 올라가면 점점 전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5층 이상 아주 높은 데 가면 금방 죽습니다. 왜냐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여러분들 몸 안에서 번개가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전기가. 그래서 낮은 곳에 사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1층입니다. 그리고 1층은 접자기도 아주 좋아요. 1층에서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니 1층에 누워 잠을 자도록 하십시오. 1층에서.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개발해 놓은 그 맨땅 이불, 맨땅 이불은 전기가 통하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맨땅 이불과 또 매트, 욕, 그리고 베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자는 동안에 땅과 접지를 하면은 자연전자를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얘들 전에처럼 이제 일부러 그 숲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숲을 가는 건 운동에서는 좋죠.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그러나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에 맨땅하고 접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렸어도 거기서 자면은 얼마나 딱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맨땅 침구 안에서 잠을 자면은 병 걸리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병 걸리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셨습니까? 네. 조금 사치스러운 얘기지만 바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땅 침구도 수년에 걸려서 지금 거의 다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저건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고 또 살 의욕도 생길 것입니다. 맨땅 침구를 통해서 여러분 자고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몸이 아파 보면 압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다른지. 요즘은 하늘에서 비행기로 나쁜 물질을 뿌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 하늘을 가만히 보시면은 옛날에는 비행기가 다 그냥 보통 그냥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뭐 뿌리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 뿌리는 비행기는 연기가 틀립니다. 연기라는 것은 뭐세 금방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대기 중에. 근데 저건 일부러 뭔가 뿌리는 거기 때문에 연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상한 물질을 뿌리는 거예요.
나쁜 물질을 뿌립니다. 그래서 뿌린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모두 맨땅 침구를 사용해서 자면서 맨땅요법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런 걸 맡으면서 하면은 오히려 뭐 별 이상한 병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마음이 아닌 것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병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또 마음으로 치료되는 것이니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병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는 곧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는 언제나 몸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활성산소가 없는 법이 없어요. 항상 몸속에 있으니까 결코 잊지 말고 맨땅 침구를 사용하여 맨땅요법을 하도록 하십시오. 잠자는 동안이 가장 좋습니다. 긴 시간이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전자가 들어와요. 그것도 아셨죠? 그럼 100세 시대에 만수무강할 것입니다. 아셨죠?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들 만수무강한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맨땅 신발은 여러분의 몸에 정전기나 전자파를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몸 안에 정전기 있는 것을 맨땅 신발을 신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여러분들이 그 쇠를 만지면 반짝하고 전기가 오는데 맨땅 신발을 신으면 그게 없어집니다. 또 특히 이 코로나 같은 세균은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걱정이 많잖아요. 그 세균은 몸 안에 정전기가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들어오게 하는 원인은 정전기가 끌어오는 거예요. 무슨 공기 중에 이렇게 날려서 들어온다기보다도. 그래서 몸 안에 정전기가 끌어오는 것이니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맨땅 신발을 신으면 정전기가 몸 안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끌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맨땅 신발을 신고 정전기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하늘에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행기로 나쁜 물질을 뿌린다고 하니까 옛날처럼 옹달샘이나 자연수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면 시원하다 하고 마셨잖아요. 뭐 샘물도 마시고. 요즘 절대로 그런 거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함부로 따먹어도 안 됩니다. 무슨 옛날에는 산딸기 이런 것도 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은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됩니다. 자연에 있는 거 따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텐트 안에서 만든 것 여러분들 따먹으셔야지 그냥 좋다고 해서 그거 따먹으면 나쁜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옹달샘이나 자연수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먹는 물은 직접 챙겨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